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영끌족만 힘든 건 아님 월세 세금으로 지원 아파트 올리고 싶군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아파트 올리고 싶군요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 경제 영끌족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2030 월세족도 끙끙. 자, 요게 제목인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월세 부담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자, 당연한 겁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월세는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죠.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그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5년 사이에, 2배, 3배 되고, 자, 이러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사이에 2배, 3배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연 단위로 환산했을 때, 1%에서 3% 정도 월세가 조금씩 올라간다. 자, 그러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나중에 해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 기사의 두 번째 이야기는, 자, 제일 밑에 보시면, 저소득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자, 요게 주장이죠. 이 기사의 주장입니다. 자, 저소득 임차 가구 하면은 월세 중에서 원룸 이런 형태가 생각이 나죠. 이런 형태가 생각이 나는데, 자, 그런데 아파트 올리고 싶군요라고 제가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 중 대세는 아파트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아파트가 거의 60% 이상이죠. 그러니까 주택하면은 일단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자, 메인이 아파트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변동, 월세 변동, 자, 요 내용만 파악하면은 전체가 거의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가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사이드로 조금 안 좋은 거, 평균적으로 조금 안 좋은 거, 자, 물론 고급 빌라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빌라가 아파트보다는 약간 못하고, 넓은 주택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좋고, 자, 요러한 형상이죠. 자, 위치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월세가 상승한다. 자, 그러면 지금은 도망갈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를 갈 수가 있고, 아파트에서 넓은 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파트 60평대 아파트가 월세가 700만 원이고, 넓은 주택도 그보다도 훨씬 더 넓은 주택도 월세가 700만 원이더라. 자, 이렇게 아파트 월세가 왜곡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넓은 주택으로 이사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파트에서 빌라로도 갈 수 있고, 아파트에서 넓은 주택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월세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버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기사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원룸 주거비 지원. 자, 한마디로 원룸 주거비 지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자, 원룸 대신에 고시원, 쉐어하우스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원룸 주거비 지원. 자, 요 이야기는 공간을 쪼개서 임대를 놓으면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원래부터 좀 쪼개서 이렇게 그 임대를 놓으면 수익률은 좋죠. 자, 그런데 원룸 주거비까지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월등하게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요렇게 되면 빌라하고 넓은 주택, 여기서 원룸 형태로 변경되는 가구가 꽤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인구가 서울로 또 유입이 되기도 하겠죠. 젊은 인구들. 그러니까 빌라를 불법으로 공간을 쪼개기 할 수도 있고, 자, 아예 그 신고하고 대수선 신고를 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나눌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하면은 빌라가 원룸으로 바뀌고, 넓은 주택이 원룸으로 바뀌고, 그러면 빌라도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넓은 주택도 줄어들고, 자, 요렇게 일종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파트 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파트 월세가 상승하면은 예전에는 버퍼가 충분했는데 빌라도 있고 넓은 주택도 있고 자 지금은 상당수가 원룸 형태로 바뀌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버퍼가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월세 상승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올려줘야 되겠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월세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리는 그 아파트 올리고 싶군요. 요런 겁니다. 고시원, 원룸, 쉐어하우스 거주자 지원이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자 그러면 월세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자 그러면 다세대, 단독주택 자 그 일부가 원룸 형태로 전환될 것이고 그리고 일부 대형 평수의 아파트도 쉐어하우스 형태로 해서 그러한 원룸 형태로 전환이 되겠죠. 자 요것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공급되는 물량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파트 대체재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 월세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이 상승하고 매매가도 상승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원룸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모든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도 상승하고 매매 가격도 상승하고 자 그래서 아파트 올리고 싶군요 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이슈가 있죠.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것이 지금 월세 정말로 심각하게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가 자 요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 보겠습니다. R1 부동산 통계 뷰어 들어가서 일단은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서 월간 동향 그 중에서 종합주택 유형을 보겠습니다. 종합주택 유형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 합해서 통계를 뽑은 것이지요. 거기서 월세 가격 보면은 평균 월세 보증금, 평균 월세 가격, 중위 월세 보증금, 중위 월세 가격 자 요 4개 자료를 뽑는데 시도별에서 서울을 선택하고 그리고 범위는 연간으로 해서 지금 조사되기 시작한 2015년 7월부터 쭉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평균 월세 보증금, 자, 종합주택 유형, 자, 보시면은 2015년부터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임대차 3법 그 영향으로 2021년 7월에 한 단계 대폭 뛰어버립니다. 자, 요게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유동성을 대폭 풀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이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수치적으로 보면은 2022년하고 2015년하고 7년간이죠. 자, 7년간의 그 월세 보증금 상승 퍼센트를 보니까 49% 뛰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년으로 환산을 하면은 1년에 7%씩 상승한 모양새인데 많이 과하죠. 자, 많이 과한 것이 그 임대차 3법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수치가 좀 왜곡되어 있는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월세도 마찬가지죠. 평균 월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2015년 대비 2022년 구해보면은 32% 올랐습니다. 월세 가격이, 평균 월세 가격이 그 이야기는 1년에 4.6% 상승한 것인데 조금 과해 보입니다. 자,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017년 11월에 한 단계 팍 뛰어오른 월세 가격은 GDP 상승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2021년 7월에 또 한 단계 더 뛴 저 부분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도 올라가고 자 그거 못 버티니까 일부 월세로 또 전환해서 월세도 올라가고 이러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중위 월세 보증금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적으로 평균값을 때린 것이라서 저 위에 그 고가의 월세 자료가 들어가면 굉장히 평균은 왜곡되어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위 월세 가격은 전체 계약 중에서 중간값, 자, 그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하 수준의 그 월세 계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8%, 1년에 마이너스 1% 정도 보증금 하락했는데, 자, 요것은 중하위 수준의 그 가격 수준의 계약 자체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었다. 자, 요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중요한 것은 월세죠. 중요한 것은 월세인데, 중위 월세 가격 보시면은 지금 2017년도에 한번 푹 뛰고 나서 임대차 3법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크게 안 뛰어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한 2.6% 정도 상승한 결과인데, 자, 요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GDP가 올라가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자, 그러니까 요 정도 상승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일단은 검증해 봐야 될 부분이 그 임대차 3법, 자, 그 시기에 한 단계 뛰어오른, 또 한 단계 뛰어오른 그 월세 가격, 자, 요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인당 국내 총생산 그 자료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은 자연스러운 월세 상승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2016년도까지는 완만하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잡히다가 2017년도부터 팍 뜁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에 피크를 찍고 좀 내려왔지만 지금 2017년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그리고 2020년까지도 요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2017년의 그 월세 한 단계 상승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 요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나 2021년은 일단은 돈을 많이 풀었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대차 3법, 자, 요 두 가지가 섞여서 착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솔직하게 저는 2021년 요 자료가 조금 통계적으로 좀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2021년, 자, 요것은 지나치게 좀 잘못된 어떤 그러한 그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거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2021년도 상승분 2022년에 다 뱉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돈 풀어서 착시 효과를 보인 2021년의 요 데이터는 찐 데이터가 아니라 가짜 데이터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자료가 나와 보면은 아마 2017년, 2018년 요 정도 수준의 그 1인당 국내 총생산 정도 잡힐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결코 뭐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 자, 경제는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자, 지금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이야기하고 갔죠.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미국에 공장 지어라. 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상당수가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국내 총생산에 잡혀야 되는 그 금액들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 잡혀버리죠. 자, 그러니까 지금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 이후도 국내 총생산 요 측면에서는 결코 뭐 희망적이지만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 2017년, 2018년 요 정도가 우리 국내 총생산이 맞는 데이터가 아닌가. 자, 그 이야기는 2017년도에 그 월세 상승분까지는 오케이인데 2021년에 팍 뛰어버린 그 월세 상승분은 돈 풀어서 나타난 착시 효과 플러스 임대차 3법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번 월세 상승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GDP 오른 만큼 1년에 1에서 3% 정도는 당연한 상승분이고,
자, 공급이 많으면 그조차도 안 오르는 경향이 있죠. 자, 요게 현실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것 자체는 공급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자, 집값이 오르는데 공급을 안 하면 바보죠. 건설업자들, 시행사들 공급 안 하면 바보죠. 그러니까 공급 많이 했죠. 자, 그러니까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들, 자, 월세 올랐다고 하는데 내 집 월세는 안 오르더라. 자, 집주인 이야기죠. 자, 그게 다 이유가 있죠. 신축 월세는 한 단계 업 되는데 구축은 그대로입니다. 자, 공급이 많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는 업 되어 보이는데 구축은 월세가 거의 그대로인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임대차 3법 시절 전월세가 가짜로 상승했는데, 자, 이 부분을 지금 반납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월세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서울에도 전월세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 자, 요게 소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임대차 3법 시절에 가짜 상승분을 아마 반납하고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원금은 제발 주지 마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왜곡시켜 버리면 좀 전에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왜곡시켜서 또 주택 가격 자체를 왜곡시킬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원금은 안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만 분리해서 봐도 지금 통계 자료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은 주택 전체 단데 그 중에서 아파트만 떼놓고 봐도 유사한 흐름을 지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연립 다세대만 분리해서 봐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자, 단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 점은 그 중위 월세 보증금 거기서 그 자료에서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요 점을 빼고는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전체 제가 해석한 그 결과를 뒤집는 데는 뒤집을 만한 그런 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자, 1인당 국내 총생산 자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국내 총생산, 자, 금액 한 단계 뛴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나 2021년에는 돈 풀어서 착시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좋아 보인 것이지, 자, 요것은 진짜로 국내 총생산이 뛴 것은 아닌 것 같다. 자, 따라서 자, 그러한 가정이 맞다면, 자,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무역 적자 등등 지금 이 현상들이 맞다면 아마도 2021년도 국내 총생산 상승분을 반납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한 월세 상승분 아마 거의 뱉어낼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따라서 결론을 맺자면 월세는 소득 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소득 수준이 2017년도, 2018년도 그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는 월세 가격에 비례하니까 아주 많이 오른 아파트,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버린 아파트 지금이라도 파는 것이 이득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